어떻게 해야 돈을 잘 모을 수 있을까요? 새해엔 돈 좀 모아 봅시다. 가지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새해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하기 전에 제 소비 습관을 먼저 점검을 하는 방법, 어떻게 좀 점검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12월이니까 내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사실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내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1월 1일 날 딱 시작하고 나서 세운다면 늦어요. 맞아요. 사실 12월에 해야 된다. 가장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 한 6개월간 썼던 신용카드 내역서를 한번 좀 출력을 해서 보면 좋겠다. 그래서 형광펜을 한 3가지 정도 색깔로 준비해서 네. 뭐 노란색은 외식비, 그다음에 분홍색은 쇼핑 유흥비, 그다음에 초록색은 뭐 문화 레저비 이렇게 해서 색깔을 좀 칠해 보면서 내가 과연 외식비에 얼마 정도 한 달에 쓰고 문화 레저비에 얼마 정도 쓰고 쇼핑에 얼마 정도 쓰는지를 한번 찬찬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소비가 있고 나쁜 소비가 있거든요. 좋은 소비라고 하는 거와 나쁜 소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JTBC의 그 인기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있는데 거기 송중기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는 필요한 물건을 사는 세상이 아니라 갖고 싶은 물건을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홈쇼핑 보면서 그런 말 했죠. 네, 그런 말을 했는데 결국 이런 기업들의 마케팅에 넘어가면 그게 나쁜 소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물건을 사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은 필요하지도 않은데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사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별로 안 필요하네? 그러면서 채소 마켓 같은 데다가 다시 내놓게 되는 네네. 뭐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나의 소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나쁜 소비가 뭔지를 좀 걸러내는 게 지금 필요하겠네요. 돈을 허투루 안 쓰려고 통장에 들어온 월급을 이렇게 좀 쪼개서 통장 여러 개 분담 나눠 놓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좋은 방법인가요? 정말 좋은 방법이고요. 저도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특히나 사회초년생이나 혹은 금융지식이 좀 약하신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한 통장의 급여를 받아가지고 이 통장만으로 자금 관리를 하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의 통장으로 우리가 돈도 쓰고 수입도 다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내가 대체 어디에 돈을 쓰고 있고 그리고 소비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으로는 통장 쪼개기를 통해서 나의 수입도 꽉 잡고 그리고 지출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편하다 이런 건데 통장 쪼개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가장 초보 단계다. 통장 쪼개기 처음 해본다라고 하신다면 급여 통장 외에 그러니까 급여 통장을 포함해서 4가지의 통장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급여 통장, 그리고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 이렇게 4개를 나눠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CG를 준비했어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급여를 받게 되면요. 이 급여 통장에는 더 이상 돈이 남아있지 않도록 쪼개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즉 급여가 들어오고 나서 통장 쪼개기를 하며 이 급여 통장에는 영원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에 조금씩 자금을 나눠서 분담을 해야겠죠. 이 생활비 통장은요. 우리가 조금 욕심을 낸다면 유동지출과 고정지출까지 나누어서 2가지로 나눠주신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 초보 단계에서는 생활비 통장 하나로 활용을 하신다면 좀 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은 고정지출이라고 한다면 보험료, 그리고 월세 등을 얘기를 하고요. 유동지출이라고 한다면 식비나 커피값이나 혹은 영화를 보는 등의 문화비 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달에 쓸 만큼만 나누어서 생활비 통장에 넣는 건데요. 욕심을 좀 내가지고 아니야, 난 한 달에 무조건 30만 원만 쓸 거야 라고 해서 너무 또 지나친 금액을 작은 금액을 넣게 되시면 오히려 통장 쪼개기가 실패할 수 있으니까 가계부를 쓰시고 나서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라고 금액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저축 통장에는 우리가 다양한 저축의 유형들이 있겠지만 보통은 선저축, 후지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저축을 하기 위해서 미리 자금을 떼어주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요. 기억해 두실 건 처음에 만드실 때는 정기 적금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강제성을 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성을 통해서 저축하는 습관을 좀 키우실 수 있고요. 다만 여유 자금이 있다면 좀 더 저축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를 위해서 수시 적금까지 가입해 주시는 것도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금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큰데 주식시장도 전망 한번 해주시죠. 주식시장은 그래도 긍정적인 사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매우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잖아요. 보통 제로에서 플러스를 향할 때 올라가죠. 올라가는 부분을 우리는 익스펜션, 확장.
그리고 이 정점에서 떨어지는 구간을 둔화라고 합니다. 네. 22년이 둔화였어요. 그 제로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향하는 바닥을 향하는 이 구간이 침체죠. 네. 23년은 경기 침체 국면, 그리고 리커버리 회복 구간을 거치는데요. 안타깝게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이 경기 사이클과 선행하고 후행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네네. 다시 말하면 주식시장은 선행하죠. 경기 사이클과도 선행하고요. 금리라는 것과도 선행하니까 네. 금리가 22년, 23년 계속 올라간다고 했고 23년 2분기까지 기준금리의 고점을 형성한다 그러면 네. 주가는 그거보다 선반영된다. 그러니까 22년 10월 정도가 저점이었다. 다만 앞으로는 이 경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네. 경기가 계속 반영되는 거예요. 반영되다 보니까 주가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높지는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의 저점은 통과했지만 이 주식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기울기가 높진 않다. 아. 경기는 어떻게 보면 기울기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도하는 해가 될 거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점은 통과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박스권을 벗어날 만큼 그렇게 호황이라고 볼 수는 호황이 없겠습니다. 없다. 박스권에 맴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정의를 해보세요. 나는 지키는 투자자가 네. 나는 좀 공격적 투자자가 아니다. 그렇다 한다면 좀 저축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나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는 의사결정이 있다면 좀 주식 투자도 뭐 저는 말리고 싶지는 않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하지 마세요까지는 아닌 상황.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축이 가장 좋은 재테크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축 계획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벤트 플랜까지 쭉 짰으면요. 여기에 플러스 내가 또 올해 갖고 싶은 거나 위시리스트들이 있을 수 네.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더해서 나머지 정말 저축액 목표를 얼만큼 세워야 되는가라고 해서 저축 플래너를 한번 또 써보면 좋습니다. 오. 이것도 실제로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제가 3월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 생일을 챙기기 위해서 용돈으로 3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이제 30만 원이라고 하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가령 300이라고 친다면 한꺼번에 이렇게 탁 마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달 1월에, 2월에, 3월에 각각 10만 원씩 저축을 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저의 생일, 이 위시리스트를 이루기 위해서 2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아. 하면은 한꺼번에 또 자금을 마련하기보다는 10만 원씩 2달에 걸쳐서 이제 저축을 해주고요. 그리고 5월에 가족 여행을 위해서 60만 원이 필요하다면 이건 역시 한꺼번에 모으기보다는 각각 20만 원씩 3달에 걸쳐서 자금을 마련합니다. 본인보다 엄마한테 10만 원을 더 쓰는 효녀라는 걸 또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렇게 플래너로 좀 써야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3월에는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하구나. 뭐 1월이랑 2월에는 좀 여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이니까요. 저축액을 매달 똑같이 하기보다는 조금 차등을 두시면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작년에 출시가 됐던 청년 희망 적금에서 이탈을 했던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축을 하시다 보니까 나 좀 여력이 안 되는데라고 느낀 분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일정 금액을 설정하기보다는 이렇게 금액을 좀 다르게 설정을 하셨다면 이탈하는 수도 좀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탈하는 거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게 그러니까 네. 의지가 있어도 이달에 갑자기 지출이 많아지면 깰 수밖에 없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네요.